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5일 손혜원 관련한 단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볼 사람 있겠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형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의 비공개 자료 등에 부동산을 사들여서 부당한 수익을 거둔 혐의가 인정돼서 1심에서 1년 6월에 징역형이 선고됐던 손혜원 전 의원이 오늘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항소 1부는 오늘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혜원이 목포시로부터 입수한 자료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말은 손혜원이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 한 투기는 아니었다 이겁니다. 재판부는 도시재생사업계획 자료에 대해서도 내용이 외부로 발설될 경우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객관적 정황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그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창성장에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밀을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설명까지 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손혜원이 지인에게 사업계획을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팟캐스트에서 지인들에게 매수를 권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면서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매수를 권유할 당시 기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손혜원이 조카 명의를 이용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만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혜원과 함께 자료를 입수해서 딸 명의로 목포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도 부동산을 매입하게 해서 공무상 비밀누설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감형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좌관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혜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과 만나서 진실이 밝혀지는데 3년이 걸렸다면서 일부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유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유죄 벌금 판결을 받은 그 누명조차도 벗어나야 할 부분이라며 제2의 고향 목포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논란이 된 창성장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로 전남 목포에 소재하고 있고 손혜원의 조카가 소유해서 지금은 숙박업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일부 언론들이 손혜원이 창성장뿐만 아니라 목포 문화재 거리의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샀다면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당시 손혜원이는 목포 발전에 기여하려 했을 뿐이라면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2019년 1월 23일 이와 관련해서 손혜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책이박물관 17세기부터 21세기 것까지를 만들어 놓은 그 유물들을 여기다 다 넣은 채로 목포시나 전라남도에 다 드리려고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사들인 부동산으로 사적 이득을 얻었다며 손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핵심 의혹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서 비공개 개발 계획을 입수해 부동산을 샀다는 이른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받고, 다만 조카 명의로 거래한 것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별건 1,000만원의 형을 크게 낮춰버린 겁니다. 2017년 5월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손전의원이 목포시에 얻은 건 맞지만 이 자료 때문에 건물을 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특히 해당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 이미 부동산 3곳을 사도록 한 것을 근거로 이전부터 목포 구도심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날 손혜원은 유죄가 인정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대법원에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올라가면 거꾸로 또 뒤집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원 당연히 믿고 싶지만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검찰이나 법원이나 경찰이나 공수처나 전신만신 국민의 신뢰를 잊어서 우리 생각과 뭔가 조금만 다르면 그 판결이 잘못된 것처럼, 그 수사가 잘못된 것처럼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공권력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공무원들이 입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발 정권 교체가 돼서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이 검찰이나 법원, 경찰처럼 권력에 휘둘리고 정권에 휘둘리고 흔히 말로 정치에 휘둘리는 이런 모습들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